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미국이 부도가 난다,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게 지금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반대 아니에요?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펀더멘탈이 괜찮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소리겠죠.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잘못된 걸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위험한 게 아니라 미국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초토화될 분위기예요. 지금 해외 부동산에 2021년 6월 기준으로 63조가 나가 있습니다. 비행기,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도로라든지 다리 이런 데 투자한 것도 58조가 돼요. 전체적으로 121조가 투자가 됐거든요. 이 보고서는 2021년 8월 한국신용평가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해외에 지금 투자해놓은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해외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말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대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 이하예요. 부동산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게 상업용 오피스 이런 데다 많이 투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부동산에만 한 63조를 투자했다는 거죠. 지금 보고서는 이제 증권사 위주로 설명이 드릴 텐데 국민연금 군인들 이런 데 연금들 다 같다는 거예요.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 총 금액이 63조인데 이제 이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증권사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고서에서는 증권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형 증권사 중에 한 8개 여기를 조사해 봤는데 한 19조 정도가 조금 약간 위험하다 평가를 받았어요. 돈을 날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이걸 또 각 증권사별로 날릴 수 있는 돈들, 자기 자본 대비 얼마큼 투자했냐 이런 걸 봤을 때 하나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100%가 넘어가요. 메리츠도 있고 미래도 있고 신한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 중에 어디다 또 투자했냐 이걸 봤을 때 이제 북미가 거의 반입니다. 사실상 미국에다 투자했다는 거죠. 북미래 봐야 미국 캐나다죠. 뭐 어디 갔겠어요? 아무튼 미국에 거의 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TV에서는 이상한 소리 하죠. 증권사 그런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겠어요? 지금 내가 다니는 증권사 여기가 위험한데 이걸 어떻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대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뉴스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대요. 그런데 또 펀더멘탈은 괜찮대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 왜 또 위험하냐면은 증권사들이 투자한 금액들 중에 지금 보시면은 오피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이에요. 사실상 오피스하고 호텔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 조금 너무 작아서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미국 상업용 오피스 난리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오피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좀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파란색이 후순위나 지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에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비중이 지금 오피스가 어때요? 80%가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합치면은 후순위라든지 지분 투자 받기 어려운 비율이 73%거든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후순위가 많습니다. 사실상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 건당 투자 규모 비중이거든요. 이 중에서 한 건이 1000억을 초과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체크해 봤을 때 하나, 미래, 메리츠, 신한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1000억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를 보면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엄청나게 많죠. 투자해 놓은 거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가격도 떨어지고 공실도 나 있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관리비 내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들고 있으면은 나가는 돈은 많을 테고 그렇다고 팔자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고 막 1년이 넘어가는 비중들 이게 얼마나 되고 있냐 보면은 지금 갑자기 급증하는 게 보이시죠?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금액인데 1년 이상 매각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금액들이 한 7.8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0년 12월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가 위험하고 미국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금 유입 이거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뭐 우리나라만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중국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많이 철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오일머니 있잖아요. 이걸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공실 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다른 아시아 나라 중국도 조금 피해를 볼 거예요. 돈이 많은 중동 국가들도 돈 떼일 수 있고 유럽도 돈 떼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분위기가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줍줍의 시간이다.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피스텔, 호텔, 후순위로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연체가 만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경매나 공매 이런 걸로 넘겨버리고 투자금들은 돌려주지 않고 빌딩만 가져가는 식으로 경매로 그냥 싸게 가져가는 거죠. 누가? JP모건 같은 거대 자본들이 지금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여기에요. 이 안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기 자본 대비 이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는 보험도 나왔거든요. 보험사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전체 우리나라 보험사가 이제 해외 부동산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이걸 봤을 때 한 34% 정도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28%는 SOC. 여기도 지금 뭐 선순위가 27%고 중순위가 29%, 지분 투자, 후순위가 합쳐서 한 43%가 돼요. 지분 투자하고 후순위는 경매라든지 이런 거 넘어가 버렸을 때 돈을 돌려받기가 조금 어렵겠죠. 선순위 먼저 가져가니까. 보통 이제 은행들이 선순위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JP모건에서 인수한다니까요. 그냥 인수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 다 따져봤을 거예요. 누가 후순위인지,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미국 경제 무너질 거다. 이 이야기는 약간 거짓말이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PF도 이게 지금 돌려막기 어려운데 알고 봤더니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해놨는데 이것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리고 주가 조작도 있잖아요. 대환장 파티가 된 겁니다. 이 무너지는 거는 카운트다운만 남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괜찮다면은 잘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